감독님 오늘 5번째 영화 네. 개봉 5일차인데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하시며 어떤 나날을 보내고 계신지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게 지내다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영화 창작에 대한 의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또 새 작품 구상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화에서 연출도 했고요. 그리고 경영 리로 출연한 잠시 동안 배우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은 그럼 약간 배우로서 조금 더 주목받길 바라시는지 오늘 네. 네. 연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정광훈님? 네. 안녕하세요. 잔고를 연기한 정광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기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안 그래도 어제까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또 인디스페이스 오고 나서 또 거짓말처럼 지금 몸이 괜찮아졌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영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짠돌이 현상금 사냥꾼 닥터 솔트 역을 연기한 서현민입니다. 오늘 사실 비 소식이 있어서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하늘도 맑고 관객 여러분 얼굴도 맑은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혜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비카프리오를 연기한 손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인디 스페이스에 왔습니다. 영화에도 등장하는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네, 오늘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구 분노의 적자에서 잔디 역을 연기한 정순입니다. 저는 인디스페이스를 관객으로 정말 많이 왔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구 분노의 적자에서 장구의 친구 쿠엔틴 역할을 연기한 손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좋은 날에 관객 여러분들랑 좋은 자리에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진행될 GB 시간도 계속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뒤에 백화면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저는 왠지 오늘 같은 이런 영화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관객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감상도 얘기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QR코드보다는 이 문자보다는 이따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영화가 이제 첫 작품으로부터 10년차 정도 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팬덤이 형성되어 있음을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하면서 웃어버렸는데 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신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 좋던데. 막 낙내 치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따 갈 때 입금 계좌 주소 다 보내주시고 네,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감독님을 잘 모르시거나 네. 혹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입문하게 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께는 아직도 이 감독님의 영화 세계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좀 놀라운 그런 영화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영화평 같은 걸 찾아보면은 아직도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영화를 만들까? 굉장히 압도적인 이런 평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면 이게 진짜 좀 다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다고 해서 막 제가 뭐 동네에서 뭐 속옷 차림으로 다닌다거나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고 열심히 체력 관리도 하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열심히 살아야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네. 영화가 패러디 영화이기도 하지만 제목부터 네. 뭔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 그 청년 세대 특히 그런 세태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고 네. 되게 교묘한 방식으로 네. 담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저는 감독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찍으셨는지.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를 이제 만들 때 너무 거창하게 막 사회의 어떤 이런 문제를 제시해야겠다. 어떤 막 사명감을 우선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건 아니고 이 영화는 이제 철저하게 제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한창 힘들 때 영화가 앞으로 이제 막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뭔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저 스스로를 위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영화 너무 만들고 싶은데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 첫 장편 했을 때처럼 그때 제작비 없을 때 그냥 우리끼리 막 친구들끼리 만든 게 첫 장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게 그냥 시작을 해야겠다. 오랜만에 동료들하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잔고로 쓰기로 하면서 저와 제 주변 배우들 이야기를 쓰다 보니 주변 극장 이야기도 이제 좀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이야기가 됐는데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또 살아가는 영화 만드는 청년들이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적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쓸 때 너무 무겁게 그냥 이제 진지하게 접근하면 또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가볍게 가면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 뭐 그냥 잘 안 읽혀줄 것 같고 그 적정 수위 찾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능이 있고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감독님 본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뭐 말씀이신 거죠? 다소 네. 그럴 수 있다고 네. 판단을 하고 다분히 있어요. 그럴 수 입으로 있다. 말하면. 네. 네. 그건 이제 관객분들께서 판단하실 네. 일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영화 볼 때 그 장고가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 속 그런 내러티브가 친구들과 돈은 네. 없지만 영화를 찍는 것이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셨을까 했는데 감독님의 그때 당시 상황과 마음에 네. 담겨 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려난 네. 것이군요. 네. 서현민 배우님과 정광우 배우님도 감독님과 오늘도 평화로운 때부터 작업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님께 이 이야기, 이 영화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고 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 게 이런 이야기, 이런 무슨 상업 영화가 아닌 이런 세팅값의 이야기는 내가 들어가야 할 수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연기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광우 배우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어떤 독보적인 세계관과 작품을 만드시는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배우로서도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그 백 감독님께서 작업을 한다고 하실 때는 같이 하자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타이틀 롤이잖아요. 네. 그것도 욕심이 났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까지는 욕심 없었고 그냥 같이 함께 한다는 거에 되게 의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너가 잔고를 맡아줘야 된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백 감독님의 작품 하면은 어쨌든 손희웅 배우님이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번 영화에 저 사람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담감은 솔직히 좀 컸는데 부담감보다는 감독님도 초심으로 돌아가신다니까 최대한 즐겁게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해보자 라고 해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희영 배우님께서는 내가 장고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예, 항상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영화 잘 못 봐요. 제가 그 전작 인천 스텔라부터 이제 제가 점점 잘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네,
감독님이 이제 손절각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 그렇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이따가 감독님 입장도 조금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볼게요. 네. 네. 서현민 배우님도 얘기 나눠주세요. 네, 저는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도 평화로운을 승기 감독님이랑 찍을 때 그때가 처음 영화라는 것에 제가 배우로 참여한 거여가지고 그때는 항상 연극만 하다가 영화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런 촬영장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만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천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이번 장고도 마찬가지고 승기 감독님이 뭔가 같이 하자고 하면 일단 승기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이상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 서부극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뭐 말도 나오고 뭐 사막도 나오고 다 그거 때려 박으신다고 하는데 또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저 혼자만의 상상을 막 펼치면서 이제 영화 촬영 전까지 되게 기대되고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찍으면서도 역시 그동안 찍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가지고 뭐 승기 감독님이 너 그만와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방금 끌려오는 처음에 이제 노예들이 끌려오는 네.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때 되게 그 감독님 영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요. 네네. 그때는 킹 받는다는 표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뭐 천연덕스럽네, 뭐 맞아요. 너무나 태연하다 이 정도로만 맞아요. 좋게 넘어갔는데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천 아니었어요? 인천인가요? 인천처럼 보이는데 저희 텍사스 57번가에 있는 네. 항구 그쪽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오해를 했네. 네. 인천인 줄 알았어요. 감독님 인천의 아들이어가지고. 많이 오해할 만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부터 너무 이 뻔뻔함이 이제 막 웃기기도 하면서 화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을 때 지나가시는 분들도 막 쳐다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쳐다봤고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운동하나 봐,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다 이렇게 어쨌든 하의만 입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건장한 청년들이 줄지어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운동하나 봐. 그래서 네, 저희 씨름부예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금 배우님들이 감독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네. 애정 그리고 영화 촬영 현장이 언제나 즐겁고 화기애애하다. 근데 사실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네. 게다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영화에서는 더 네. 긴박하고들 큰 소리도 날 때도 있고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도 감독님의 현장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많지 자주는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1년 한두 번 정도 참치랑 네, 그리고 토시살 같은 거 있어요. 소고기. 그거를 이 배우들에게 생각해보니까 이 배우가 저를 사줬네요.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 네, 받았다는 정강호 거죠. 배우가 생각해보니까 한우를 저한테 토시살 사준 적이 있는 친구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어느 정도 어떤 투자를 하면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믿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미화하는. 네, 자기 기억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한 비결이네요, 그거는. 네, 일단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느낄까봐 제 입으로 뭐 그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정말 생각일 수 있어가지고. 근데 감독님은 이미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감독님은 항상 이제 뭐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만 네. 언제나 웃는 얼굴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늘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면에 분명히 억압된 것도 있고 참나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해소는 어떻게 하세요? 아유,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 감정이 어쨌든 담는 그릇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쁨, 슬픔 뭐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렇게 웃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방에 불 다 꺼놓고 혼자 이경영 성대모사 같은 거. 네, 소주병 하나 놓고 이제
뭐 베리 론니 하는 거죠. 네. 그거 너무 잘하시더라고. 베릴 언니도 네. 되게 좋았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감독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니까. 외로운 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대모사를 잘하시는구나. 네. 집에서 맨날 그렇게. 집에서 혼자 네. 혼자 있을 때 저 목장으로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연기에 대한 얘기는 네, 들어볼게요. 네. 손예영 배우님께서는 첫 작품부터 함께 하셨고 이제 점점 사라져 가긴 하지만 페르소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 작품을 볼 때 막 주관적이실 수밖에 없지만 또 워낙에 오래 함께했던 파트너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작품에서 저는 약간의 변화를 느꼈었거든요. 감독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진지해지고 싶은 어떤 성숙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작품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동안 찍었던 작품 중에 이번 작품이 제일 마음은 편했어요. 그 전에 찍었던 것들보다 역할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 부담감과 어떤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책임감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빠져나와 보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면서 또 한 발짝 그렇게 빠져나오니까 보면 이 두 배우들 뭐 계속 현장이 너무 행복했고 좋았다는데 이게 빠져나오기 전에 현상이에요. 그게 아직 초기 단계. 저는 이제 빠져나와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친구들 보면 불쌍하고 저게 아닌데 나도 빠져 있을 때는 저랬는데 빨리 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네. 정수진 배우님은 아직은 그렇게 빠져 계신 상황인 거죠? 저는 네. 보지 말고 어딘가. 처음 작업하신 거잖아요, 이번에. 그쵸? 네. 어떠셨어요? 저는 승기 감독님과 첫 작업이자 첫 장편 영화였어요. 원래 단편 영화만 작업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새로움에 되게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감독님 원래 시작할 때도 굉장히 유쾌하고 우리 재밌게 찍어보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쾌하고 재밌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었고 장편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함께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과정에서 좀 함께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배웠던 작업이었습니다. 그 오빠 장고와의 케미를 위해서 그 상대를 좀 더 잘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셨는지 현장에서 연기하시면서. 장고 배우님은 정말 저희가 첫 촬영일 때 배를 타고 함께 대청도라는 섬에서 찍었어요. 사막에. 그래서 그 배 타러 가는 날 처음 뵀는데 또 감독님께서 그 전에 막 많이 닮았다. 줌으로도 막 얘기하면서 되게 괜찮을 거다. 막 이렇게 힘을 많이 북돋아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처음 보니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보자 뵙고 저희가 대청도에 들어가서 방 한 칸에 이제 들어가서 그 정광호 배우와 저랑 그 흑백 영화 부분을 짜와라, 연습을 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정광호 배우가 저도 되게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배려해주는 면모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되게 느끼면서 이렇게 배려해주는 만큼 나도 또 배려해야지 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해볼까 했을 때 굉장히 잘 수용해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막 흑백 장면도 저희가 찰리 채플린 노래를 찾아서 한번 틀어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정가은 배우의 굉장히 눈이 아름다운 배우여가지고 눈을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독님께서 그 무성 영화 장면 부분들을 배우들한테 조금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네, 이제 큰 가이드만 주고 왜냐면 대사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간 중간에 그 자막으로 들어갈 대사는 있어가지고 흐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고려해서 그 흐름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읽어줄 테니까 원래 여기에 무슨 대사가 들어간다를 저희가 이제 계속 읽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모션만 이제 하면 되고 이제 기본 본인이 또 직접 짜봐야지 기억하기도 더 쉽고 그래서 짜보고 제가 이제 뭐 좀 아쉬운 것만 잡고 이렇게. 네. 사실은 그 무성 영화라는 것이 그 소리가 없다 보니까 네네. 동작이 과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배우분들이 그것을 어떤 직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본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과거에 그렇죠. 예. 그것도 좀 궁금한데 송규진 배우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찰리 채플린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 찰리 채플린 영화를 저희 배우들한테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그 무성 영화 붐이 들어왔는데 그 영화 찰리 채플린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느낌의 연출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찰리 채플린 영화들 좀 좋아하는 편이라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영화들 보면서 이제 과장된 행동이나 뭐 표정이나 그런 걸 최대한 많이 따라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흑백이나 그런 무성 영화 형식의 장면에서 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내가 연기하고 있는 것을 볼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그렇게 보셨을 때 결과물은 어땠어요? 결과물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아쉬움은 많았죠. 근데 아마 모든 배우분들이 다 그러셨을 거예요. 본인 연기를 본인이 봤을 때는 가장 되게 아쉽게 보고 안타깝게 보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제가 했었던 그 우승영 부분을 나름 영화를 보면서 많이 공부했고 더 이렇게 익살맞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 촬영되고 보니까 저는 스스로 아쉬웠는데 감독님께서는 저희 배우분들한테 다 그 촬영하는 도중에도 전부 만족스럽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쉽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네. 해야지니까. 네. 총 몇 회차 찍으셨어요? 총한 10한 4, 5회차 정도 찍은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게 조금이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잔고와 닥터솔트의 케미와 그 둘의 우정과 리스펙하는 감정이 되게 여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어떻게 호흡을 주고 받으셨는지 어땠는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현민 배우님부터. 네. 다행히도 이 정광호 배우님을 제가 승기 감독님 영화에서 처음 본 게 아니고 같이 연극을 작품을 같이 공연도 올리고 그랬던 동료 배우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5평 때부터 흘러가지고 이제 장고가 되고 닥터 솔트가 됐는데 뭐 워낙 정광호 배우가 하고 있던 연기나 이런 스타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되게 편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대로 하면 정광호 배우가 항상 받아줬고 정광호 배우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 저도 받아주고 이렇게 약간 그냥 평상시에 서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연기랑도 잘 맞아서 그 약간 티키타카 시너지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따로 이렇게 했다기보다. 네네. 그 영화 대사는 현장에서 추가된 것들도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영어 대사는 거의 현장에서 추가됐습니다. 아. 아니 되게 영어 호흡이 있으시더라고요 배우님은. 아 그래요? 네, 그 자기만의 리듬이 분명히 있으시던데요. 아 제가 중고등학교를 잘 다녔나 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닥터 솔트가 죽고 나서 장고가 닥터 솔트처럼 연기를 그 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어느새 스며든 거예요 그 리듬에. 어떠셨어요, 광호 배우님? 그거 저 스며들었는지 저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만약 본다면은 저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 작품 전체적인 틀에서 내가 중심을 최대한 잡는 역할을 하면 되고 닥터 솔트는 이렇게 캐릭터가 통통 튀게 그런 걸 잘 밸런스를 조절하면 되겠다라는 그 서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고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온 장면들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 여쭙는 것인데 그 영어 대사요. 네. 그러면 처음에 대사 쓰실 때는 그냥 한국어로 대사를 써두셨던 건가요? 네, 한국어로 먼저 쓰고 번역을 또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시나리오를 2번 써야 되는 영화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감독님 그냥 갑자기 누워있다가 딱 생각나는 걸로 이렇게 영어로 하시나요? 주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뭔가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 앞에 작품들은 미리 좀 장기 프로젝트로 이 영화들은 내가 무조건 찍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으로 기획했던 큰 비행물들이었고 이 작품은 조금 이제 예전에 제가 중고거래 사기당하다가 오늘도 평화로 만든 것처럼 이것도 좀 우발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전 작품이 인터스텔라라는 작품인데 그 우주 영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개봉할 때가 코로나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극장 가면 막 다 뛰어앉고 마스크 쓰고 있고 저희도 뭐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뭐 밥도 저희끼리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럴 때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왜 이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뭔가 무기력할까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꿈에서 이제 제가 TV를 보다가 장고 분노의 추적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작품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막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고 지금 영화계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빨리 일어나서 무브를 해라. 그리고 제가 극 중에 이제 대사 중에 무브를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연락을 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은 장고의 서사를 흑인 노예로 썼는데 그럼 나는 뭘로 쓸까 하다가 약간 우리들의 현실을 써야겠다. 그리고 막 이야기 빨리 쓰고 막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고 나중에 이제 이 영화가 첫 공개된 게 부천 영화제였는데요. 영화제에서 막 관객분들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막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나오니까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은퇴 기사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셨었구나. 이 정도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한테 영화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내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소송이나 이런 거 걸릴 수도 있어요. 모를 때 있어야 네, 되네요, 네. 최대한. 네. 저는 이제 감독님의 그런 말 재간이 이제 재미있으니까 보게 되다가 또 한 번 팍 화가 났던 부분이 그러니까 되게 킹받았던 부분이 브래드 피트라고 딱 정확히 찍혔거든요. 한숨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이제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 그게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대신. 근데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나 그런 건 생각 못했거든요. 넷플릭스라는 생각은 그런 건 어떻게 그냥 막 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영어 번역으로 낫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낫플릭스라고 써 있는데 뭐 재능이죠.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손희영 배우님께서는 이번에 디카프리오 연기가 이제 뭐 주인공 연기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악역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인상파 배우로서의 또 면모를 보여주시는 작품이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봤거든요. 손희영 배우님의 새로운 모습이 저는 좀 만끽했다고 해야 될까요? 배우님은 스스로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남사스럽고 그렇죠. 이 남사스럽다는 의미가 뭐 연기가 그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저조차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디카프리오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서 그 역할 하나 하니까 아까 뭐 브래드 피트 이게 킹 받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이제 저를 잡고 제가 고개를 들면 밑에 자막 그거 못 봐요 저는. 이게 제일 저는 킹 받는다기보단 저는 막 죄스럽고 막 극장에 처음 상영하는 날 부천영화제에서 그 장면 나오는데 저 막 어디 숨어 들어가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수줍은 마음 갖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자포자기라고 하죠. 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브래드 피트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빅카프리오라는 개명의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왜냐면 송규진님은 쿠엔틴 역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휴지는 어떠세요? 쿠엔틴 역할? 예. 그냥 그 쿠엔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셨나요? 연기를 할 때는 그렇게 마지막에는 결론을 그렇게 지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쿠엔틴이라는 이름을 딱 받았을 때는 그래도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감독님께서 어쨌든 저를 한 번도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불러주시지 맞아요. 않으셨어요. 네. 정확하게 쿠엔틴에서 쿠엔틴만 끝나셨죠. 나오죠. 네, 항상 영화제 그 이후에도 계속 쿠엔틴 타란티노는 안 붙어주셔서 이게 엄연히 다른 인물이구나 확실히 생각을 하고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 때문에 타렌티노 감독님한테 보내기도 조금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네. 네. 왜 그러신 거예요? 배신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장면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름을 친구한테 쿠엔틴이라고 하셨냐고요? 그냥 이제 그 뭐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장고라는 인물의 저를 투영한 거거든요. 뭐 약간 외모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고 캐릭터,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어하는 그 캐릭터에 투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가 결국에 해내는 모습을 영화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 쿠엔틴은 친구잖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 많은 감독님들 다 존경하는 대상이고, 근데 여기 뭐 쿠엔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도 잠깐 나오시지만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또 용기도 얻고 영감도 얻고 영화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친구 같은 존재로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을 넣은 겁니다. 실제 친구 역할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 쿠엔틴이 나중에 자기 영화 만들어야 되니까 친구를 배신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영화에서는 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돼 있지만 좀 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를 품어주는 장고의 행동도 되게 이해가 됐거든요. 네네. 감독님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신이 나쁜 건 아니다. 왜냐면 뭐 저희 손영 배우랑도 다 얘기를 끝냈지만 일단 누구 한 명이 성공해야 우리 모두가 같이 그 사다리 잡고 올라가는 건가요? 콩고물이라고 그러나요? 전문 용어로. 콩고물.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누구가 잘 되면 사실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신하는 사람도 마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배신하자. 서로 웃으면서 공개하자. 웃으면서 등에 칼 애밍아웃 꽂자. 하자. 그래서 나 배신할 거다. 나는 저희는 지금 그런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신 연습하고 연습.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신을 하되 나중에 홍보물은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근데 왜 우리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먼저 잘 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신뢰가 없긴 해요 현재. 그래서 그것도 연습하세요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먼저 잘 돼야 되겠다 생각만 서로 다 하고 있거든요. 내가 먼저 잘 내가 먼저 잘 돼야겠다 지금. 네. 그 중요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잔디에 그 반전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잔디가 연기를 정말 잘하게 된 줄 알았는데 진짜 본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했던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거 처음에 보셨을 때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 장면에서 좀 저를 많이 투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잔디와 같이 배우를 꿈꾸고 배우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서 과연 저는 심지어 실제로도 친오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투영하기가 쉬웠는데 그래도 저도 잔디처럼 좀 꿈을 선택했을 것 같았어요. 저 뭔가 누구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게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중요한 선택인가 이런 방면으로 조금 더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감독님의 작품의 시나리오를 좀 더 이해하려고 많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친오빠 영화면 더 안 하죠. 그렇죠? 왜 해요?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릴게요.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지? 이런 방금 얘기했던 부분도 좀 비정한 느와르 같은 네. 인상인데 네. 되게 잔인하다고 느꼈던 장면이 고양이도 죽여버리고 네네. 나쁜 개가 있나요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나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감독님이 그냥 다짜고짜 어디 가게 들어가서 네. 네, 죽는 척 해주세요 막 이렇게 찍으신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근데 공모를 받으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죽는 장면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쫙 뿌렸죠. 그래서 총 맞고 죽어주시고 그걸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참여해 주셨어요. 고양이랑 개도요? 고양이도 이제 그 견주분들이랑 묘주분들이 직접 다 찍어가지고. 네. 아 나쁜 개, 나쁜 고양이 네네. 이렇게. 아우 잘 됐다고 막 나쁜데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처음에 보다가 아 그래 뭐 나쁜 학생, 나쁜 교상, 이 사태를 반영하고 계신가 보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나쁜 네네. 상점 주인 막. 네네. 그러다 나쁜 개, 고양이까지 나와서 되게 급진적이라고. 권선징악을 잡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권선징악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까 하는데요. 감상도 좋고 질문도 좋거든요. 네 여기 두 번째 계신 분이요. 저도 마침 그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거기 나오시는 거기 엔딩 크레딧의 인원이 총 21명이더라고요. 난 21세기 맞춰서 21명으로 맞추신 건지 뭐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하고, 그리고 죽는 개는 엔딩 크레딧 나오는데 고양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빼신 이유가 있는지. 네. 영화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 봐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21명은 그 맞습니다. 그기도 21.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흑백부터 막 그 다양한 헌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화를 그래서 이제 넣었고요. 근데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넣으면 저희 하니까 그 메타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숨겨놓는 거, 해석해야 보이는 거. 잘 봐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창작자 입장에서도 그걸 봐주시면 되게 또 즐겁고 재밌고 힘이 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랑 그 고양이는 이름이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따로 개가 혼자 들어가 있는 그 친구만. 그 친구 왜 따로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 친구는 따로 들어가 있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21세기를 의도하신 거라고 네네. 보십니다. 21세기 피처스. 네. 네, 또 있으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저 뒤에부터 한번 이렇게 해서 올게요. 저 가운데 계신 분부터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작년 부천에서 첫 상영 때부터 지켜봐서 이번 개봉 정말 축하드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이경영에 대한 밈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장고 이제 개봉 전에 이제 갑자기 이경영 밈이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조차 이제 의도하신 건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우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배우분들은 혹시나 다른 자기가 맡았던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맡는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감독님도 배우분이시니까 감독님까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 내에서요? 네, 작품 내에서. 네, 먼저 그 이경영 밈 의도하신 건지. 네, 그 부분은 좀 이제 속상한 게 있어요. 왜냐면 영화가 유튜브보다 제작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획부터 이렇게 개봉까지 지금 요게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막 이경영, 막 삼경영 경영자들 막 다니고 막 경영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오해받겠다. 왜냐면 예전에 인천 스텔라도
인터스텔라 만들 때 처음에 기획할 때 인터스텔라가 없다가 나중에 인터스텔라 생기면서 저 인터스텔라 따라했는데 이렇게 오해 받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이 백승희 감독 뭐 저 유튜브 보고 막 저런 거 따라했네 뭐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작 시기가 이게 저희가 이미 2년 전에 찍은 거다 보니까 저희의 순수 창작물로서 제가 평상시에 주로 술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저 모습으로 지낸다고. 그래서 원래 제 모습을 평상시에 근데 이경영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성대모사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술 먹으면은 제 원래 목소리보다 반 이상이 그분 목소리로 대화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소 오해가 있는데 최근에 유행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포맷을 좀 플랫폼을 바꿔서 네. 좀 더 빨리빨리 생산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게 뭐 마땅치가 않아요. 뭐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유튜브나 이제 뭐 그 정도인데 근데 또 뭐 유튜브 너무 좋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약간 이런 색깔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아예 다시 이쪽으로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에 내가 어떻게 봤는데 유튜브는 지금 당장도 갈 수 있잖아. 그냥 회원가입하면 바로 내 거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걸리는 건 되게 어렵단 말이죠.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나보고 생각보다 감독님 경직된 생각하고 계시네요.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외길 영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부터 20년 됐어요. 장편으로는 10년 됐고 그 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 없어진다 그러고 이제 막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걸로. 그럼 배우분들께서 먼저 답해 주시겠어요? 이 작품에서 다른 역할을 맡는다면 어떤 걸 해보시고 싶으신지? 네, 저는 일단 사실 잔고가 가장 좋고요. 그래도 타이틀 롤이다 보니까 잔고가 가장 좋고. 이 역할 빼고 골라야지. 그런데 해보고 싶다 하면 저는 사실 비카프리오. 근데 손용 배우님만큼 뭐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을 뺏어간 거 모자라서 다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시고 욕심쟁이. 해맑은 얼굴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서현민 배우님은요?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워낙 사실 손용 배우님, 뭐 정광호 배우님, 뭐 정수진 배우님, 송규진 배우님들 연기가 다 좋아서 제가 그걸 과연 내가 다른 걸 했을 때 이것보다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 닥터 솔트를 표현하는 데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너무 치열했던 작업이어서 그래도 생각해 보자면 저도 비카프리오인 것 같습니다. 경영이는 없네요, 감독님. 그러게요. 경영님 다 맞나요? 안 나나 봐요. 비카프리오님께서는 저는 뭐 제 역할이 쉬워 보였나 봐요. 저는 근데 일단 되게 질문이 되게 재밌고 신선해서 너무 좋네요. 재밌는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있다면 저 그 영끌 한번 진짜 딱 늙은 사람으로 한번 싹 분장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잔디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잔디는 이제 감독님 버전으로 해서 이제 제가 아예 여장하고 해가지고 잔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연기할 때 새로운 모습을 제가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도 비카프리오였고 너무 비카프리오가 너무 인기가 많네요. 뭔가 새로운 악역 해보고 싶고. 그만큼 손예원 배우님이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생각을 못했던 질문. 저도 정말 제 역할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왜냐면 촬영장에 계속 같이 쭉 있었었는데 제가 뭐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요, 사막에서 막 거기서 구르는 것도 아니고 앞이 안 보인다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최대한 촬영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 역할에 굉장히 만족했는데, 굳이 안 한다면 생각을 방금 해보니까 저도 비카프리오 뭔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카프리오.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땡기네. 네,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경영리는 안 나와요. 오늘은. 감독님은 어때요? 감독님도 디카프리오예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공감. 근데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손희영 배우가 디카프리오 연기로 엄청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그 여기저기 이제 여론을 살펴봐도 디카프리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디카프리오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건 손희영이 정말 잘해서 나온 현상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이 친구들이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디카프리오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악역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수미킴 역할 하고 싶어요. 악역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그분은 큰 잘못이 없어요. 제가 다 때리고 했지. 스미킴 옆에서 그냥 뭐 간장게장으로 밥 지어주고 해주는 역할이었으니까. 스미킴 역할. 네. 그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영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기자님은 혹시 저희 역할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면 어떤 거? 저 영끌이요. 아 영끌 역할. 네, 오. 그 캐릭터도 굉장히 손희영이랑 페이소스가 둘이 있어요. 붙어서 오디션을 한번. 손희영 씨는 그냥 잔디시키고 제가 할래요. 잘하실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뭐 연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저 뒤에 계신 분 먼저 받고 내려올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천에서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독님의 전작을 다 섭렵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으시죠 지금? 그때 부천에서 그때 봤을 때 아까 그 넷플릭스 얘기하셨는데 그 영자막도 굉장히 그 이제 그 위트 있고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 기사 보니까 그거를 그 동료 영어 교사님의 따님이 만드셨다고, 중학생 따님이.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딱 처음 이 작품을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학생 따님한테는 이게 또 어떻게 보였을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그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그 찍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지금은 교사 일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그때 가르쳤던 그 제자분들이 이제 그 선생님의 그 작품을 보고는 또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그 정영리가 그 노예 등에 그린 그림은 직접 그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은 본인의 전작을 다 보셨다는 관객분께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저도 전작을 다 못 봤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장고가 제 영화 중에서는 좀 순한 맛이거든요. 약간 입문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뭐 매운맛 영화도 있고 똥맛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사는 지금 이제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제자들은 제 영화 보면 딱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교직 10년 있었는데 제가 맨날 개봉할 때마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가 지금 몇백 명이니까 한 학년당 몇백 명이니까 관객 수 중에 최소한 한 400명은 확보가 돼 있네. 이 생각하는데 제 앞에서 정말 이 친구들 너무 쌤 와 멋있어요, 감독 멋있어요, 저 출연시켜 주세요, 막 다 하는데 영화는 아무도 보러 안 와요. 아무도 보러 안 와요. 그때 뭐 어벤져스 개봉했다 다 가요 야 너무 서운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친구들 보면서 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보는 영화를 만들 때까지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번역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 대본에 쓴 제 영어 말고 밑에 이제 진짜 영어 자막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데 뭐 시간도 없고 또 잘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저희 학교의 동료 영어 교사분 캐나다 살다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맡겼더니 이분이 또 약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건설 같은 거 일 맡기면 하청하는 것처럼 이분이 또 자기 따님한테 준 거예요. 이거를 중학생한테 중1한테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자막에 뭐 이름 한 줄 넣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 형 그걸 학생한테밖에 못하냐고 막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그 친구도 캐나다 같이 갔다 와가지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근데 이제 그 하는 동안 그 친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이거 무슨 내용이야 지금 뭐 이거 왜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그리고 제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제가 써준 한글 자막만 보고 그냥 직역만 해라. 괜히 의욕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어 자막이 잘 된 건지 몰라요. 검수가 안 돼가지고. 근데 요거를 지금 요번 추석 때 캐나다에서 상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결판의 날이죠. 네, 그래서 실제 캐나다 분들이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반응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등판의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손희영 배우가 그렸습니다. 네. 손희영 배우가 인천예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림 엄청 잘 그려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뭐 스마일 배송, 쓱 배송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잖아요. 많죠. 이런 것들이 또 해외 관객들한테는 모르는 채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아무리 가까운 사람 영화를 찍어도 시간을 내서 표를 사서 이렇게 극장에 오는 해니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찐 정말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인 거예요. 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이요. 영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용산 시사회에서 처음으로 봤는데 그 영화 볼 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 해야 되나? 그 노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노래를 따로 공개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극중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가사 있는 노래가 두 곡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두 곡 다 제 전 작품에서도 참여를 했던 플라잉 독이라는 그룹의 노래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곡은 공개되어 있는 음원이라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메이킹 필름에 나오는 음악이랑 이 두 친구가 막 이제 현상금 악인들을 처단하러 다니는 그 두 포인트에 나오는 음악은 시중에 이제 감상하실 수 있는 곡이고 나머지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제작된 경음악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들은 지금 어디 뭐 공개될 계획 자체는 없는데 예전에도 제 영화 보시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듣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5회 어디 가서 보고 오시면 도장 찍어드리고 인증되면 이제 제가 따로 메일로 그 20곡씩 막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너무 좀 그렇죠 그거는. 네? 좀 세 번 보셨어요? 두 번 더 보셔야 돼요. 두 번만 더 인증해 주시면 따로 가혹하다. 메일로 5번.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번을 봐야지 뭔가를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가운데 계신 분이요? 그 잔디랑 장고 죄송합니다. 그 과거를 보여줄 때 무성 영화로 하셨다가 중간에 그 비트랜드로 갈 때는 유성 영화가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무성 대신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던 건가요? 무성 대신에 보여주고 싶어요. 네, 뭔가 네. 그 유돈놈이 그런 거를 이렇게 코미디로 쓰고 싶으셨다든지 굳이 네. 왜 과거에서 무성을 포기하셨나 궁금해가지고. 그 장면에서요. 네. 아니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아마 물어봤을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왜 솔드아웃이 됐냐 해가지고 저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굳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어쨌든 트랙이 좀 필요했던 영화여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관이 계속 메타버스처럼 이제 한 3-4개의 세계관이 연결되는데 장고가 만든 흑백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신 이 장고, 디카프리오가 죽고 하는 내용, 이 장고가 1세계관이고 그거를 만든 흑백 세계관이 있고 그걸 만든 이제 저희 실제 제작진들이 있고 또 그걸 진짜로 만든 마지막 메이킹 필름에서 한 번 더 실제 컷을 내쳤던 그 장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그걸 어떻게 배치해야지 조금 몇 개 그래도 좀 몰입도 되고 마지막에 반전도 되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근데 거기까지 흑백 들어갔으면은 조금 그 느낌 안 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좀 묻어갔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감독님께서 그 코로나 때 조금 시리에 젖어 있고 운동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와중에 이 이야기를 만나게 돼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지금 좋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는 위축된 것이 사실이고 뭐 OTT 플랫폼은 많아졌지만 또 거기도 진입하기가 또 힘들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들한테는. 그래서 배우분들이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각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뭐 계획을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마무리 인사 겸 규진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마무리 인사 겸이라고 하셨으니까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따로 이 이후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거는 지정되어 있는 거 없고 지금 이 장고 영화 일정들을 계속 같이 해나가는 게 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연기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굉장히 즐거워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승기 형님과 같이 현장을 할 때 그 즐거움이 항상 배가 됐고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로서 작품이 나왔을 때 영화 자체도 즐겁고 재밌었고 관객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보시고 저는 그냥 그게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보신 관객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찍는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일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게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관객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재밌고 즐거우셨고 그걸로 행복감까지 느끼셨다면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OTT가 많이 등장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껴요. 저도 배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뭐 영화제에서 각종 뭐 다양한 이슈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우를 하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극장을 찾아가거든요. 극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 극장 향기가 저를 참 많이 위로해주고 북돋아주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화랑 극장은 항상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관객분들 한 분 한 분 다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극장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엔차 관람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와 극장이 조금 더 오래오래 우리 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요. 저는 올해도 단편 영화 위주로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극장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 진심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어디 다른데 가지 않으시고 저희 영화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어떤 인한 것으로 인한 뭐 어떤 영화에 대한
더 애절함이나 간절함 이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표현하셨지만 저는 찍고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객분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비단 영화에만 빗댈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저희 팬데믹 때 다들 너무 답답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그걸 누리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묘한 이상한 상실감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도 저희가 인천스텔라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극장에 마스크를 쓰고 살벌한 분위기에서도 이 뭔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극장에 와주실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게 그만큼 낭만적이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다 누군가가 존재를 해주기 때문에 또 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상생관계들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인디스페이스 같은 아니면 다른 독립영화 다양성 극장들 요즘엔 다양성 영화 말고 상업 영화들도 다 어려운 건 현실인데 뭐 사실 영화만 어렵나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 다양한 곳을 바라보고 서로 같이 뭐 의지라고까지 하기는 뭐해도 서로 이렇게 잘 자리를 지켜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그게 결국엔 또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배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뭐 거창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뭐 어디에 캐스팅되고 싶다, 난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한 배우가 돼서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 전 생각을 멀리하는 편은 못 돼서 그냥 당장 제가 캐스팅이 되지 않거나 뭐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기 때문에 당장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 몸도 갖고 와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본을 보든 책을 읽든 뭘 하든 할 일은 무한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잔고에 나왔던 대사처럼 무브 하셔서 뭔가 꼭 대단한 걸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오늘을 계기로 영화를 계기로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있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이 영화 같이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에서 다 얘기했다시피 오늘 관객분들 만나 뵙게 된 거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사실 제가 영화 찍는 그 즐거움과 그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관객분들 눈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또 제 영화, 저희가 나온 영화 재밌게 즐겨주셨던 게 얼굴에도 느껴지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뭐 다른 배우님들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모습, 뭐 더 새로운 모습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가꾸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자리인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빠르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세계관의 모든 거를 완성시키는 건 이렇게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영화의 드래곤 아이즈는 바로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입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저 또한 항상 관객분들을 보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시간 아깝지 않게 하는 그런 연기나 작업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고 오늘도 또 다짐하게 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너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영화를 마지막까지 같이 완성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극중에 여기 인디스페이스가 대사로도 나오는데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하는 장면을 계속 꿈꾸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날이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좋고 그런 만큼 또 인디스페이스 같은 이런 공간들이 오래오래 동안 잘 유지되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독립영화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길었던 10년의 독립영화 사가를 끝내고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상업영화로 넘어갈 거고요. 클리셰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인디 스페이스 말고 옆에 롯데시네마에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제 콩고물 떨어지는 걸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